여러분, 내가 상위 30%가 아닌 것 같은데도 왜 지원금을 못 받았을까? 이거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를 보면 한쪽에는 분명히 대상이 70%의 국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정부의 2차 지급 보도자료를 보면 표현이 달라져요. 여기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이라고 나옵니다. 즉, 국민이 느끼기에는 국민 70%면 꽤 넓게 주는 거네? 라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실제 선별은 그냥 막연한 국민 70%가 아니라 소득 기준을 넣어서 가려낸 70%였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제 선별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정부 발표대로 2차 지급은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을 받고요.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고액자산가는 별도로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가구 전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월급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닌데, 나는 빚도 많은데, 나는 체감상 절대 상위 30%가 아닌데 왜 탈락했지?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료 기준은 내가 지금 당장 느끼는 생활 형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최근에 줄었어도 건강보험료에는 바로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취직했거나 폐업했거나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이전 자료가 반영돼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구를 묶는 방식이 일반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피부양자로 묶이면 같은 가구로 판단될 수 있고요. 맞벌이 부부도 계산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나는 그냥 나 혼자 벌어서 힘든데 라고 생각해도 행정상 가구 기준은 다르게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큰 오해는 소득 하위 70%를 단순 월급 순서로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기준은 사실상 소득, 건보료, 가구 구성, 자산 조건이 한 번에 들어간 선별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체감상 서민인데도 탈락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입니다. 정부가 말을 바꾼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같은 뜻이었는데 표현을 헷갈리게 한 거냐.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제도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처음엔 70%의 국민이라는 넓은 표현으로 설명했고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소득 하위 70% 국민이라는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약 표현은 쉽게 했고 실제 기준은 복잡했다는 데 있어요. 쉽게 말해 홍보 문구는 단순했는데 집행 기준은 복잡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처음 들은 말과 다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장난 문제가 아닙니다. 지원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의 명확성인데 국민 70%라고 들은 사람과 소득 하위 70%라고 이해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건강보험료, 자산, 가구 기준까지 함께 작동하면 오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받을 가능성은 없느냐? 이 부분은 냉정하게 두 갈래로 봐야 합니다. 먼저 제도 전체가 갑자기 뒤집혀서 대상을 확 넓혀줄 가능성은 현재 나온 공식 발표만 놓고 보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정부는 2차 지급 기준을 발표했고 선별 기준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별로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졌는데 억울하다면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기준일 이후에 실직, 폐업, 소득 감소, 가구 변동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번 논란은 아마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정부 지원금은 빠르게 집행하려면 건강보험료 같은 행정자료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체감 소득과 행정상 소득의 차이, 가구 기준의 차이, 자산 반영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의 본질은 왜 나는 못 받았지가 아니라 정부가 설명한 기준과 실제 선별 체계를 국민이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여기서 답은 솔직히 아니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헷갈렸고 실제 현장에서도 내가 상위 30%라고 하고 되묻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결론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지원금 논란의 핵심은 정부 공식 안내에서 70%의 국민이라는 표현과 실제 집행 단계에 소득 하위 70% 국민 표현이 혼재되면서 오해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탈락 사례가 많이 나온 이유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합산, 자산 제외 조건까지 함께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제도 전체가 다시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지만 개인별로는 이의 신청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울하게 빠졌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판정, 자산 조건, 이의 신청 가능 사유까지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건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넘기는 겁니다. 정책은 아는 사람이 챙기고 확인한 사람이 받습니다. 정보가 진짜 돈이 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실제로 이의 신청 대상인지, 어떤 경우에 뒤집힐 수 있는지 가장 쉽게 정리해서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